제가 보면은요, 그분의 고인에 대한 사생활 문제는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적나라하게 썼어요. 네. 이것이 문제가 됐지, 해경이 거기를 조사해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으로서는 그분이 그렇게 됐다 하니까 취재를 해서 쓴 거예요. 해경이 발표문에 아니요. 글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언론의 보도를 보고 해경도 이런 언론 보도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수사를 한 결과 지금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 3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도박으로 지게된 채무는 이제 2억 6,800만 원 정도로 전체 총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대준 씨는 북한에 피격당하기 7개월 전인 2020년 2월부터 비탄감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관련 서류도 꼼꼼히 챙길 정도로 회생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3년이면 개인 회생 절차가 끝나 빚 문제는 깔끔히 정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씨 계좌엔 회생 절차를 위한 수임료 송금 내역도 있었는데 해경은 정작 회생 변호사에겐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북을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중국행 비행기표 티켓 타가지고 북한 대사관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뭐하러 지금 이런 짓을 하냐라는 거죠. 월북이 아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월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뽑아가지고 분위기를 몰아갖고 그다음에 언론이 보도했다는데 그게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박한 거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부터 모든 걸 다 봤어요. 계좌 추적까지 다 했는데 이건 언론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랍니다. 해경이 했던 거란 말이죠. 그렇게 몰아간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제 와가지고 그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료가 하는 거 조류 때문에 불가능. 이것도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력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36시간 뒤에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왜 이런 판단을 내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정보 당국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어도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게 했고, 그것으로 또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분위기에 국방부하고 해경이 놀아놨고,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어영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하는 거 어영 언론들이 같이 놀아놨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으면 김어준 같은 사람 화장을 했네, 뭐 이따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아마도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지금 정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제 해상에서 총사 사격을 하고, 그리고 화장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쪽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망한 이후 소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때 안보실이든가 군대든가 해경에서 나왔을 만한 정보들이 신문에 다 나왔어. 누구냐? 해수부 공무원이다. 왜 하냐? 북한이 말한 거. 그건 다 공개가 됐어요. 그거는 특수한 정보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언론이고 뭐고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그때 정부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이나 국방부나 해경이 자기네 어떤 정책 틀의 방향에 맞춰서 취사 선택해서 발표를 한 거를 언론이 받아먹었다. 저는 군인들이나 제복 입은 사람들이 왜 정권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하는지 북한으로서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제가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둘째는 월북에 관한 문제를 이게 왜 자꾸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한 사람의 한 가족의 그 모든 미래를 다 잠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부만 알 수 있고 정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신문에 다 나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북이 맞네, 이렇게 만드는 건 분명히 정부 측 잘못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내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그렇게 되는 진실 게임을 가지고 가면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원장님 이게 좀 다른 얘기인 게 지금 말씀은 계속 해경이나 국방부의 자료를 보면 회의록을 보면 진상을 알 수 있는데 왜 청와대 얘기까지 끌고 들어가느냐라는 취지시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럼 다 까자. 이렇게 기분으로 진실 게임으로 가서 너도 까고 나도 까고. 그럼 나라가 어디로 가냐 이거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월북이냐 아니냐 이걸 밝히자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월북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명예를 회복하려면 월북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나오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상황을 몰아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구할 수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일에 재발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당시에는 뭐냐면 그때 정부에서 뭐라 하냐면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문을 하트라인으로 받았다면서요. 하트라인은 살아있었다는 얘기고 3시간 동안이라면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3시간 동안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민이 그쪽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명령을 내렸는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그게 왜 안 됐는가. 이걸 따져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 최초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3시간 후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데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해경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네. 대통령한테 보고됐는데도 해경에 아무런 구조 지시가 없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면 총력을 다해서 네.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건 정도의 이제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